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법 강의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1차 법령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말들은 잘 보내셨나요? 공부를 하시면서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쉬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 모두 행복하신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재 요청을 계속 주시는데 계속 주시면 됩니다. 계속 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7월 26일까지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교재가 있어야 저와 같이 이 법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교재 신청하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더라고요. 뭐 이 시험이 있는 건 알았는데 하도 광고를 많이 했었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1차 20만 명, 2차 20만 명, 합계가 거의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1차, 2차를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도 20만 명이라는, 응시 인원이 20만 명이라는 시장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웠어요. 산업안전기사, 우리 많이 본다 그러잖아요. 산업안전기사가 한 4에서 5만 명 정도 보나 봐요. 1회. 근데 이거는 이제 3회 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공부하시던 분들 계속 반복될 거고. 1년을 따지면은 산업안전기사도 뭐 생으로 보면 한 10만 명 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내가 시험 접수할 때마다 그 큐넷이 먹통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놀랬습니다. 나만 공부 안 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저희가 준비하는 지도사 시험은 24년 올해 기준으로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다 합쳐서 3,000명밖에 안 됐어요. 저는 3,000명도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40만 명이래요. 이런 시장에서 와, 공인중개사가 더 배출이 된다고 해도 먹고 살 먹거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먹거리라는 거는 본인의 영업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죠. 근데 일단은 공인중개사도 따면은 뭐 창업을 목적으로 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또 좀 빠진 데 있나요? 가장 좀 목 좋은 자리에 보통 공인중개사가 있던데. 그리고 요즘은 보면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아파트 주변의 상가에 보면 편의점 하나에 공인중개사가 막 대여섯 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텅텅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 쿠팡도 가시고 배달도 하시고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지금 월세 내기도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와, 이렇게 시험이 많이 볼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냥 공인중개사나 따서 공인중개사 강의나 할 걸 그랬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사 이 시험을 보시기로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승자입니다. 승자. 네, 대한민국 1%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한다. 50대 이상이죠. 그래서 또 한 직장에서 또 한 전문 분야에서 본인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퇴라는 게. 근데 걱정이 더 많이 앞선다라고 합니다. 걱정. 준비 없는 거죠. 준비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사를 이미 따놓고 은퇴를 바라보고 있는 거면은 뭐 시원하죠. 뭐 바로 나가서 개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준비가 안 되셨고 이제 퇴직 날짜는 나왔고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떻게 알까요? 네. 아무튼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퇴직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찌 됐든 이거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는 거는 대한민국 1%다. 공인중개사 안 보는 게 어디예요? 공인중개사 혹시 시험 보시러 갈 생각 있으셨던 분 있으면 다시 유턴해서 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도 1에서 2년 정도 준비 기간이 있대요. 근데 지도사도 1에서 2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1년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년 6월부터 시험을 작년에 못 봐가지고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1년은 넘었고 지금 2년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격을 취득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건설 쪽은 1200명 정도가 계시대요. 지도사분들이.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기술사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생으로 하신 분들은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도사를. 근데 지금 이제 24년, 23년, 24년 굉장히 지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유입된다. 왜? 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없어요. 시험만 보면 합격하면 공인중개사잖아요. 지도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 보면 그냥 지도사입니다. 지도사는 뭐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안전관리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교육을 한다고 해서 누가 당신 뭔데 교육을 해? 이런 말 못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자예요, 그냥. 대한민국 안전관리자, 산업안전지도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고 어떤 정보로 어떻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오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블루오션이고 공인중개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기의 흐름을 크게 안 탈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전문 자격이죠. 이거에 준하는 뭐 농사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 토익 750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뭐 저는 GTF를 봤었는데 이렇게 쓰는 거. 뭐 아무튼 GTF를 봤었는데 이것도 2급 이상. 이거랑 점수 똑같거든요. 네. 그 국가에서 정하는 이런 시험들을 봐야 이 영어 시험에 이 점수가 있어야 노무사 시험을 합격해도 합격이 진짜 되는 거지. 이 영어 시험이 없으면 이 노무사 시작도 못 합니다. 제가 이 영어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이유가 정확하게 또는 완전한 길잡이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기존에는 뭐 기술사랑 이제 지도사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산업안전 지도사 강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술사랑 지도사랑 하는 업무도 조금 다르고 시험 보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법이라든지 뭐 공법 그리고 뭐 안전조치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은 비슷할 수 있어요. 써야 되는 내용이. 근데 시험을 보는 방식이 아예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지도사의 1차는 객관식으로 75문제를 풀어내는 시험이고 시간이 90분이면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1분 30초가 안 되잖아요. 한 문제당. 거의 1분 이내에 풀어야 10분 동안 OMR 체크하고 뭐 남는 시간 몇 분이에요? 5분 동안 점검할 수 있는 건데 1분 안에 문제 푸는 거는 수능이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나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뭐 이 안전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후진국보다도 사고 비율이 높아요. 선진국의 사고 영국이었나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0.2대입니다. 사망 만인율이. 우리나라는 0.4대고요. 0.39니까 4죠.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거는 정말 창피한 수치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진국에 들어가면 뭐하냐? 안전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또 핑계가 있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짓는 국가가 세 곳밖에 없대요.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세 곳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를 이제 짓고 공사하고 이런 게. 음. 그리고 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생각한 게 아파트가 많아서. 달리기 타시는 분들도 아파트 그 벽면 칠하시는 일을 하고 아니면 그 창틀에 있는 코깅 작업을 하시고 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다 이제 1, 2층 저층에 사는데 추락사가 많은 이유가 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망 만인율이나 재해율이 높은 이유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복습을 먼저 같이 하고 나머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사망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구매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이렇게 보면 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안전관리자, 교체, 증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평균 사망 만인율이 나와요. 나오는데 왜 그러냐? 여기는 2배예요. 평균 사망 만인율 2배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교체하거나 증원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표 대상 사업장 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저랑 하니까 굉장히 이지하네. 근데 실제로 문제 풀면은 엄청 헷갈린다니까. 머릿속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들으실 때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대 산업사고가 뭐예요? 중대 산업사고. 뭘까요? 중대 산업사고가. 우리는 우리는 산업재해랑 중대재해만 배웠어요. 중대 산업사고가 있대요. 이건 뭐예요? 산업재해는 뭐예요?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자죠. 뭐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3일 이상 요양이나 부상에 걸리는 것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잖아요. 중대재해는 뭐예요? 1320 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 부상자 동시 2명, 직업성 질병자 또는 부상자, 네. 직업성 질병자 또는 부상자 동시 10명. 이게 중대재해였잖아요. 그럼 중대산업사고는 뭐예요? 중대산업사고는 뭐냐면
그 유해 위험 설비로부터 유해 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으로 근로자나 또는 그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아리셀이 있겠죠. 아리셀 화재. 근로자가 23명이 사망하고 지역 주민들이 유독가스에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이게 중대산업사고입니다. 산업재해랑 중대재해는 일하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뭐 직업성 질병, 청각을 이제 잃는다거나 청력을 손실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라고 하고, 중대산업사고라고 하는 거는 유해위험 설비 사업장, 그러니까 1차 전지였겠죠, 아리셀은. 1차 전지를 제조하거나 뭐 생산하는 이 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으로 근로자 또는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그러니까 예전에 유독물질 사고 누출은 옛날에 페놀 무당방류 사건 아세요? 응, 무당방류.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 계속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일찍 사망하시고 죽을 때가 안 됐는데, 뭐 그런 사고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사고를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무슨 영어 주제의 영화가 있었는데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페놀 방류.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항타기 보면 좋아하셔야 되고, 이렇게 가는 다리로 된, 응? 고가 다리로 된 다리를 하더라도, 아, 이거는 이렇게 생겼구나, 밑둥이 보가 어떻게 생겼구나, 지금까지는 관심 없었어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아파트가, 아, 이거는 보가 있는 형식이고 보가 없는 무지보 형식의 아파트고, 이런 걸 구분하면서 어딜 놀러 가시더라도 보시고, 이런 게 다 공부예요.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그래야 기억에 더 오래 남고,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다니면 여자친구가 굉장히 싫어요. 아, 또 저희 캉타기 얘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산업사고 뭔지 아셨죠? 중대산업사고는 엄청 큰 사고죠. 대충 사고가 아니라 이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있고요. 중대재해 뭐였어요? 1, 3, 2, 10 이렇겠죠? 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 그 부상자 2명,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한다. 산업재해는 그냥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산업재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있어요. 그 중대재해.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저희 그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음. 아직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산업안전 지도사를 취득할 목적으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설명을 대충 한번 드려볼게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특례,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요.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다 같은 중대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 안에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게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경우, 예를 들면 공중교통, 공중시설.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재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교통수단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시민이 재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1명, 그리고 6개월 이상 부상이 10명, 6개월 이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10명, 해당하는 것은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저희 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뭐 견학을 와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시민이 견학을 왔는데 뭐 구입을 제꼈다든지 그런 아찔한 사고가 있으면 이건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 중대산업재해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5인 미만은 해당이 안 돼요. 완전 영세한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사망 똑같습니다. 사망 1명, 떼다 쓸게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이건 또 치료라고 해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 동일한 유해 요인, 동일한 유해 요인. 그러니까 뭐 청력 손실로 얘기를 들게요.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 이제 뭐 청력 손실로 5월에 1명, 6월에 1명, 7월에 1명. 그러면은 이게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중대산업재해로 들어갑니다. 중대시민재해는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중이용시설이나 버스,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시민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거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헷갈렸네요. 2개월 이상이고요. 3개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이 공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가 사망이 1명 이상 또는 2달 이상 부상을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하고요.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 사망이 1명,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시에 2명, 동일한 유해 요인, 청력손실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경우에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에 속하고 이거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요건. 네, 됐죠? 이거를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볍게 들으셔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저희 산업안전지도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예, 시험 범위에.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잖아요. 과목 자체가.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등의 중대재해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대산업사고 말씀드렸죠? 중대산업사고는 뭐다? 아리셀 화재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근로자만 사망하고 다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들까지도 다치고 질병에 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중대산업사고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리셀은 공표 대상 사업장에 포함이 된다. 됐죠?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요즘은 은폐할 수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 재해가 있고 3일 미만의 그냥 사소한 재해가 있죠. 산업재해. 근데 중대 재해가 발생이 되면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유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아, 지금 중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후송하고 피해자 후송을 갔는데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은 현장에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현장 보존을 하고 작업 중지 또는 접근 금지였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지금 그 중대재해가 발생됐다라고 바로 보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2명 이상이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돼서 여기에 작업중지 명령서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이제 점검을 하고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을 점검을 하면서 쭉 갑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보니까 제가 중대재해 판례를 보니까 그 선고문이죠, 선고문. 보니까 뭐 쭉 뭐 어디서 어떻게 이제 어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고 뭐 어떤 위반을 했다라고 써 있고 밑에 비고인지 뭔지 정확하게 못 봤는데 비고에 뭐 해가지고 작업장에 추락 위험 장소 표지 미부착 이런 과태료 사항들을 쭉 적어놨더라고요. 이걸 누가 해요? 이 근로감독관이 와서 이런 거 확인하는 거죠. 뭐. 추락 위험 장소인데 위험 표지 안 했다. 전등이 꺼졌는데 조도 확보를 안 했다. 이런 다른 작업장에까지도 이런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관련된 작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다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섬뜩하든지. 뭐 안전보건 교육자료 보관 안 돼 있음 뭐 이런 거 다 적는 거예요. 근로감독관이 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즉시 보고입니다. 즉시. 그리고 산업재해 좀 비교적 약한 부상 사망이나 이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내용 말고 그냥 산업재해에 포함되는 내용은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뭐예요? 은폐한 사업장.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안 하면 은폐한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공상 처리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공상 처리를. 다치거나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망에 이른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친 거는 이제 공상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합의금 주고 뭐 진급을 좀 빨리 시켜주고 뭐 이런 혜택들을 주면서 그냥 공상 처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산업재해가 발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은폐가 되는 거죠. 그죠? 요즘은 다 그 산업재해 보상보험도 그렇고 다 예,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낮기 때문에 뭐 사업주가 나서서 뭐 공상 처리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있었던 이유가 또 사망 만인율로 바뀌고 나서 많이 줄었다고 해요. 기존에는 산업재해율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 산업재해율에는 사망자랑 부상자가 같이 들어간대요. 산업재해율로는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사고로 인한 사망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만인율로 변경을 했다. 사망자만 표현한 게 지금 0.39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0.21인가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뭔지 아셨죠?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3년 동안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뭐 작은 사고든 큰 사고든 3년 동안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이 됐었죠. 이거를 지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동안? 3년 동안 1회 미보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답이라고 했었죠. 틀린 거라고.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제조업, 제철, 도전. 그래서 도시가스로 함정을 판다. 그래서 철도 고시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당연하죠. 제조업, 삼성 생각하면 되죠. 삼성전자. 삼성전자에는 삼성맨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이라고 하죠.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까지 포함할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보다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 사망률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대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삼성전자에서는 뭐 100명만 있고 여기에는 한 600명, 몇천 명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거의 사무직이잖아요. 사무직. 현장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관리직이죠. 관리직. 또는 연구직. 뭐 그 외의 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많겠죠. 뭐 판매도 있을 거고 구매도 있을 거고 뭐 총무도 있을 거고 안전환경팀도 있을 거고 뭐 많겠죠. 근데 제가 잘 모릅니다. 네. 잘 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런 분들이 보통 사무 업무를 보시는데 이 공장 라인에서 다치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라인에서 다치고 이제 위험 환경에 더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재는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 만인율이다. 그러니까 사고로만.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엄청 빡세잖아요, 안전이. 예, 점점 그렇게 저는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안 빡세다고, 덜 안전하게 일하면 다 사고가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중소규모 업체의 사고는 무슨 패턴이 있거나,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철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근데 중소규모는 일정한 패턴이나 뭐 규칙이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규모 이제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목표 달성을 조기에 하려면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안전관리가 무조건 되어야 된다. 근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주의 마인드 놓치는 거죠. 사업주가 이제 안전 마인드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야 오늘부터 안전이 최우선이야 이렇게 경영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통한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그 확산된 안전 문화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직장인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그 목표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협조 요청은 안 배웠었고요. 안전관리 규정 배웠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취업규칙이랑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내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래서 여기에 사업주 대표가 있으면 밑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있다. 또, 요 옆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뭐, 보건의, 산업보건의, 그리고 요 밑에 관리감독자, 밑에 이제 뭐 팀원들, 뭐 제조면 제조, 구매면 구매, 뭐 연구면 연구, 뭐 이런 게 있겠죠. 회사에.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 조직,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조직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직무, 이 사람이 보건관리자다,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라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되고, 안전보건 교육 저희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죠? 뭐 엄청 많잖아요. 뭐 정기교육도 해가지고, 직무교육, 우리 사내입니다, 사내. 모의훈련, 법정교육, 4대 법정교육 있죠?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직장 내 뭐 장애인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법들, 그런 것들 이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뭐 있었죠? 보호구는 뭐예요? 보호구는 보건관리다. 그리고 뭐 안전조치, 보건조치 해가지고 항목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고.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뭐 유해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기계기구. 그리고 뭐 유해위험 물질 이런 건 보건이고, 그쵸? 그런 거 있었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빙판에서 머리 깨진 얘기 해드리면서 그 얘기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랬었고. 자,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나오네요.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뭐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 설비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 안전수칙, 뭐 보건표지, 보건수칙,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거 밑에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하는 거는 요 옆에다가 좀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규정 부분은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우선이 아니죠.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뭐야? 가만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커버가 없잖아요. 취업 규칙이 항상 우선이다. 취업 규칙 밑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있는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미설치 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작성, 변경 모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대표는 누구라고 했어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노동조합. 그냥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는 노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업중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 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작성 및 변경 시기 최초 작성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 똑같이 30, 30이죠. 그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실제 현장 재예방 차원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법적 기준을 최저 수준으로 법 기준을 상회해야 됩니다. 그 책임자의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 활용이 용이한 규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쵸? 규정을 막 멋있게 만들어 놨어. 막 삐까번쩍하게. 근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돼. 아,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사다리를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활용이 용이한 규정으로 되도록 해야 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겠죠. 안전도 좋지만 일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 개선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보호구로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시설을 먼저 개선을 해주셔라. 라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안전대 매라고 해서 안전대를 맸는데 위에 상부에 걸 데가 없는 거야. 이런 게. 아, 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이거 안전대 매면 뭐예요? 위에 걸 데가 없는데요. 그쵸. 이런 시설들을 먼저 설치를 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정상 작업 및 사고주의 조사 시에도 조치에 관해서도 작성을 해라. 그쵸? 재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누구누구, 안전관리자, 뭐 관리감독자, 뭐 총괄 책임자, 또는 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랑 뭐 근로자도 있어야겠죠. 아니면 목격자가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해서 재조사를 어떻게 할 거다. 어디부터. 음, 현장 점검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작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작성 시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장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은 비교적 안전한 곳. 비교적. 그래가지고 여기 금융 및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떨어져서 맞지 않는 이상 다치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 이쪽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24년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겠죠? 출판업이랑 헷갈릴 수 있어요. 업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출판업은 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롤러기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로 신문이면 신문, 뭐 종이면 종이 이런 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얘가 계속 회전하잖아요. 여기에 말려서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출판업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쇄기 엄청 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프린터기가 아니라 인쇄기, 사람 몸보다 큰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벨트식으로 된 거. 그래서 위험하다, 출판업은. 그래서 출판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100명 이상에 해당이 된다.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게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죠, 뭐. 그죠? 유튜브 영상 찍어가지고 강의 제공하고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지금 여러분들께 서비스. 서비스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교재도 막 드리고 강의도 좀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다 서비스다. 근데 저는 노트북 하나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300명 있어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와, 이거 한 장 복습하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이걸로 또 한 강의 가겠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설명을 해드리냐면, 문제를 안 보고 이것부터 설명해주면, 아, 쟤 무슨 소리해? 이러면서 영상 보자마자 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이제 복귀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 안 배웠고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배웠죠? 그래가지고, 보급인이 있고, 여기 수급인이, 타프레인 설치, 거푸집 타령, 뭐, 비계 조립,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철골, 철골공사, 뭐, 이런 수급인 업체가 있었을 때, 이 도급인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뭐가 돼요? 동시에 총괄 책임자가 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되는 겁니다. 이 도급인만. 이 사람들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만 있는 거예요. 언제? 20억 이상일 때만. 각자 20억,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일 때만 그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직무교육 시간 6시간, 6시간 나왔고 여기 또 나오죠. 이게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 번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6시간, 6시간만 받으면 된다. 여기 신규, 이게 보수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신규 과정에는 요 두 개가 있고, 보수 과정에는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관리 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규 과정에서 배우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배웁니다. 네, 보수할 때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그러니까 요즘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회사 사업장이랑 비교를 해보시고 안 된 게 있으면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자율적으로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상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겠죠. 별 내용 없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자, 업무 볼게요. 업무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 요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랑 똑같아요.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게 다릅니다. 음,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밑에 보면은 있을 겁니다. 산업안전위원회가 좀 밑에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심의 의결 사항이 있죠.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건강진단, 중대재해, 통계기록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프레스라고 생각할게요. 또는 이거랑 준하는 뭐 사출 성형기도 들려왔다. 도입이 됐다. 그랬을 때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내기 좋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게 4개 되고 하나를 보호구 적격품 해가지고 내는 거야. 그럼 엄청 헷갈려요.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문제로 이렇게 섞어서 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위에서 보겠습니다. 다시 계속.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업무랑 똑같은데 이 마지막 것만 다르다.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이 있었죠. 상시근로자 50명은 좀 비교적 상시근로자 50명은 비교적 위험한 곳이죠. 상시근로자 300명은 뭐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컴퓨터, 정보서비스, 금융보험,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이렇게 사업지원이랑 사회복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은 맞죠?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거 보니까 1차 법령이다 보니까 그 건설이 아니신 분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설 쪽이다 보니까 건설을 많이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도 근데 이제 시설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기계, 화학, 그 전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니까 예시를 들 때 좀 그쪽으로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건설 강의인데도 1차는 공통 과목이니까 많이 들으시나 봐요. 자, 그리고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봤었죠? 도급인의 안전보건 협의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협의체는 뭐였어요? 회의. 그래서 협의사항 요거 외우셔야 되죠?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아닙니다.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이업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순회 점검은 언제? 2일에 1회 하는 곳이 있었죠. 건설, 제조, 토사석, 광업, 출판업, 금속, 비금속, 재생업. 여기 출판업이 나오네요. 순회 점검. 왜? 위험하니까. 제일 위험한 거는 여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일주일에 1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안전보건 협의체는 회의입니다. 회의. 자,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위생시설 이용 등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도급의 승인은 아직 안 배웠고요. 안전교육 이거 뭐였죠? 산산, 위산, 직직 해가지고 채용식. 채용이 제일 먼저잖아요, 교육이. 작업 내용 변경시 동일한 건데 뭐 있었어요, 여기? 기작정? 3을 외우셔야 된다 했죠? 계속 눈에 바르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있었어요? 정기교육. 이거는 유권.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었다. 관리감독자는 뭐예요? 유작사, 표현비. 그래서 노래방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 복습, 근데 이거 복습하는 데만 1시간 걸리겠는데요, 진짜?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었다, 이런 거 얘기하시고. 안전관리 전문기간. 그쵸? 안전관리 전문기간은 1, 2번만 반드시 취소고 6개월 이상의 정지다, 나머지는. 그쵸? 그리고 이게 준용되는 기간이다. 그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하나 더 있어요.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요? 6개월 이내 정지. 그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취소입니다. 거짓으로 서류 작성한 건 6개월 이내 정지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 산업안전지도사가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산업보건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창업하는 거고, 산업안전지도사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창업을 하는 거고, 건설업은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창업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동시에 창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설 따고 기계를 딴다고 해도 한 사업자 하나에 이 두 개를 안전관리, 재해예방 이걸 같이 못 넣어요. 그냥 재해예방이면 재해예방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취득하신다는 분들도 얘기가 있으시던데 뭐 본인들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뭐 이런 창업을 하실 때는 어차피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그리고 대학 또는 부속기관,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한의원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합병원 또는 병원입니다. 한의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치과는요? 안 되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여기 또 나오는데 여기도 거짓이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수행한 경우에는 취소고 나머지는 다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 명령이죠. 그리고 취소된 자는 뭐라고 해요? 2년 이내에는 지정받을 수 없다. 이 2년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려우니까 뒤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요 마지막 요게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랑 헷갈리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문제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뭐 협의 사항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도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그리고 작업 공정의 조정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협의 사항입니다. 심의 의결 사항이랑 또 헷갈리게 날 수 있어요. 심의 의결은 이거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2차 논술에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넣은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도사로서 건설재해 예방 지도사로서 알아야 됩니다.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한 업무, 저희 업무거든요.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집회 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의 냉동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단열 공사가 있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 50m.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지간이라고 했죠. 중심부터 중심까지가 지간이 50. 여기 다리 사이를 뭐라 했어요? 여기 다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경관입니다. 그리고 경관은 뭐예요? 자연경. 네. 그 설명드렸었는데 이거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건데 어차피 그 비전공자를 위한 강의라고 했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조부터 건설에 국한된 거긴 합니다. 1조부터 저희가 뭐 한 405조인가요? 405조가 이제 식목일이잖아요. 4월 5일. 그래서 나무, 벌목, 수학까지 우리가 같이 했었고 토목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그것도 재밌거든요. 그 강의가 재밌어요. 이 강의는 재미없어요. 저만 힘들지. 예. 그리는 강의는 별로 재미없어요. 거기 가면 그림도 많고 사진도 많아서 재밌는데 안전인증, 자율검사, 프로그램 안전검사, 그냥 안전검사는 나중에 볼 거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공정안전보고서, 작업환경 측정도 다음에 계속 볼 겁니다. 유해성, 위험성 조사제, 화학물질, 뭐 정신없죠. 글씨가 많으면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많고? 뭐 일단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제 노래 부르면서 외웠습니다. 저는 아리, 아디클, 베트, 비염, 콜, 크톨, 황 이렇게 이거 외우는 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허가 대상 물질이랑 금지 물질이랑 엄청 섞어서 내요. 킹받게. 소음도 엄청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그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진도 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산업안전 일반은 계산 문제가 있거든요. 계산 문제 뭐 1 빼기 뭐 x 곱하기 1 뭐 빼기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나중에 다뤄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기 일반의 노구치가 나왔었군요. 기업 진단지도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기업 진단지도에서 나온 게 일반에도 나오고요. 일반에서 나온 게 기업 진단지도에도 나옵니다. 그 두 개는 거의 저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기서 나오는군요. 소음.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 또 법이 바뀌었어요. 이 청력 보정 프로그램이 원래는 여기부터였는데 85dB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면 머리 아프니까. 자, 기출문제로 보는 출제 경향 근거 조문